네, 반갑습니다. ENFJ가 보는 INFP 특징 2편. INFP와 갈등이 생겼을 경우 대처법이라는 또 작은 주제와 함께 오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ENFJ 남자입니다. 1편의 공약을 제가 했던 대로 조회수가 100이 넘으면 2탄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,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는 항상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MBTI는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절대 나 자체의 모습이다. 그렇게 MBTI에 있는 특징들로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은 나의 한계를 결정지어 버리는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전락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 INFP는 소심하니까 난 그래서 지금 소심한 거야 라고 결정지어 버리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ENFJ가 보는 INFP 특징 2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5번째까지 했기 때문에 6번째, MBTI의 가장 진심인 유형이다. 16가지 유형 중 가장 MBTI에 관심이 많은 유형이 INFP입니다. 주변에 남녀 할 것 없이 MBTI 이야기만 꺼내면 그것을 소재로 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는 유형이 INFP인데요. 이처럼 이들은 MBTI의 진심인 이유는 자신, 즉 스스로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고 이런 나 자신 자체를 이해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.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ENFJ인 저는 남에게 베풀고 남이 그것을 고마워하거나 나로 인해서 성장할 때 좀 뿌듯함과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. 네, 그래서 약간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헌신이라는 그런 가까운 개념인데요. 반대로 조금 INFP는 스스로에 대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통찰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MBTI는 그런 궁금한 나의 모습을 글로 보여주고 정의 내려주니 내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갈증도 풀리고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나만 이런 성향을 가진 게 아니고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구나. 그런 것들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부분에서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. 결론적으로 인프피와 친해지고 싶다면 MBTI를 공부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그런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단순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프피 성향을 가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해주시고 질문 막 하고 쏘아 붙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고 궁금해해주시고 네,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7번째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구속, 억압, 판단받는 것이다. 사실 누구나 구속, 억압, 판단받는 것은 싫어합니다. 그렇지만 다른 유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의 데미지를 받는다면 이 INFP 이들은 100의 데미지를 다 받습니다. 그냥. 그래서 강도의 차이라고 조금 볼 수 있겠는데요. 인프피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인프피에 대한 모독입니다. 구속하고 억압하고 판단하는 것은 네, 그냥 모독입니다. 모독. 놀라서 그들이 도망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행동할 경우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기억을 평생 그 부정적인 기억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. 그래서 1편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친해졌다가 상처 줄 거면 애초에 인프피들에게 다가가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. 인프피에게 손절당한 거면은 진짜 그 사람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다. 근데 이 말도 케바케라서 함부로 믿지 마세요. 엠프제 특징에도 그런 말 나와 있어요. 엠프제한테 손절당한 거면 진짜 문제 있는 거다. 그래서 케바케니까 너무 또 인프피에게 손절당했다고 해서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고양이를 억압하고 구속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? 그쵸? 그 고양이는 하루 종일 울어댈 겁니다. 냐옹 하면서 하루 종일 울 거예요. 그래서 반대로 대해줘야 됩니다. 어떻게 반대로 대해줘야 되는지 저 아래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8번째 가장 좋아하는 것은 존중, 배려, 그리고 소통이다.
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, 소통이에요. 근데 그렇지만 INFP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예요. 자, 이게 뭐냐면 다른 유형도 INFP와 친해지고 싶다면 이 존중, 배려, 소통 이 같은 요소를 꼭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고양이가 처음 입양했을 때 고양이를 우리가 처음 입양하게 되면 울타리 안에서 먼저는 보호를 받게 돼요. 그렇죠?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울다가 이제 울음을 멈추고 적응을 하고 좀 마음을 열었을 때 울타리 밖으로 꺼낸 게 아니라 울타리를 열어두고 고양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. 스스로 울타리를 나왔을 때도 겁먹지 않도록 간식도 갖다 주는데 숨는다,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간식도 그냥 집 근처에 놔두고 나는 저 뒤로 빠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놀아주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면서 관심을 꾸준하게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배려하는 거고 그것도 소통도 하는 거죠. 너무 아이 취급을 하는 게 아니야, 애 취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어릴 적 마음인 동심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 동심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. 좀 기다려주고 다가가주고.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. 왜 세상에서도 아이나 뭐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모성애가지고 좀 매력적이라고 사람들이 막 많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INFP를 좀 대할 때 조금 그런 동심의 세계에 같이 합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9번째인데요. 인프피와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? 네. 먼저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제가 좀 나눠 봤는데요. 첫째는 INFP는 나에게 마음을 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갈등이 생겼다고 상대방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. 인프피가 나랑 연락이 좀 안 된다 해서 만남을 피한다고 해서 나랑 만날 때 표정이 안 좋다고 해서 나랑 갈등이 생겼고 내가 싫은지 아니면 나랑 뭐 다툼이 생겼는지 이렇게 과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 친하지도 않은데 INFP와 갈등이 생겼다고 내가 스스로 그냥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생각까지 어쨌든 잘 해봤을 때 관계가 얼어붙었다면 일단 INFP와 좀 더 거리를 두고 다시 관계를 리셋하고 천천히 다시 다가가셔야 합니다. 서두르지 마시고 이 갈등을 풀려고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다시 퀘스트를 1단계부터 우리가 다시 깬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 대신 그 기간은 뭐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친해지고 다시 마음을 여는 기간이 일주일 될지 한 달 될지 그 기간은 사실 설명드리기가 힘들지만 내 스스로가 착각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, 두 번째는 진짜 INFP가 마음을 열었고 친한 사이고 가까운 사이인데 갈등이 생겼을 경우, 나를 조금 평소보다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느낄 거고 느껴질 겁니다. 예를 들면 분위기라든지 말투라든지 뭐 연락 기간일 수도 있고 표정일 수도 있고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정말 마음을 열었다면 서운함을 바로바로 표현도 할 거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좀 섭섭하거나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장문의 카톡을 받은 경우가 있고, 또 불건강한 좀 인프피셨던 경우 차단을 당한 적이 있어요. 갑자기 어제까지 자기가 뭐 이렇게 놀러 다녀왔다면서 뭐 이렇게 기념품 선물도 받고 막 이렇게 신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차단당하고, 근데 갑자기 시간이 흐르고 차단이 풀리고 지금 다시 연락이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인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, 그 사람이 조금 감정이 튀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을 그냥 존중해 주세요. 여기서 포인트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. 자신의 마음의 파도가 지나가고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평온한 바다가 찾아올 때까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나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정심을 가지고 다시 인프피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건강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표현을 하죠. 뭐 전화가 와서 아니면 뭐 만나서 아니면 연락으로 난 이런 게 싫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,
물론 이게 투정일 수도 있지만, 예. 그런 게 있으면은 투정인지 아니면은 진짜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잘 구분을 하셔야겠죠. 그럼 정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근데 많이 없거든요. 바로 표현한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요. 많이 없었고 지금 또 많이 없어요. 그래서 혹시 자신이 이런 말에서 뭐 더 갈등이 커지거나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고민한 경우도 많아요. 인프피 분들이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, 더 일키우는 것 같아. 그럼 혼자 자꾸 끙끙 앓고 참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. 그냥 내가 또 마음대로 가가지고 휘저어 놓으면 될까요? 너 왜 이러니? 너 나한테 무슨 불만 있니? 너 무슨 생각인지 말을 해라.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. 네, 그럼 그냥 끝입니다. 손절하겠다는 거예요. 네, 상대가 먼저 그렇게 반응을 할 경우에는 은근슬쩍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표정이 안 좋다, 뭐 무슨 일 있냐, 그렇게 물어봐도 물론 답은 안 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더 쏘아붙이지 마시고, 안 되면 뭐 이유 달라, 알려달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. 그럼 더 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런 걱정이 된다라는 느낌만 전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꾸준히 T 성향의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지만 학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습도 좀 해보고.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넌지시 그렇게 던지고 또 놔두고,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작은 뭐 카톡으로 선물, 부담스럽지 않은 거, 뭐 이상한 거 보내지 마시고요. 뭐 빼빼로나 뭐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초코에모 그런 거 던지고 또 놔두고,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작은 그런 선물들을 보낸 다음에 또 읽고 답이 없다. 그럼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둬요. 집 나간 고양이가 언젠가는 그 따스한 집이 그리워서 돌아올 겁니다. 그러면 왜 이제 왔냐 야단치지 말고 나 이거 섭섭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. 그럼 나중에 하세요. 나중에 따스히 안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. 그래도 멀리 봤을 때 인프피는 나를 위해 더 많은 배려와 희생을 내가 알게 모르게 해주고 있을 겁니다. 네, 갈등을 해결에 대해서 조금 생각보다 말이 길어져서 조회수 100이 넘으면 또 다음 3탄으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친절하게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